네. FRED라는 그 공개된 데이터예요. 미국의 데이터인데 요즘 구글 번역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번역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실질 주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주택 가격이 우상향한다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우상향하는 이유가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가격도 돈의 크기가 커져서 이렇게 길게 보면 우상향하는 건데 거기서 물가 상승, 그 해에 물가 상승한 거를 뺀다고 한다면 이런 굴곡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물가 상승보다 더 크게 오른 적 있고 어떨 때는 물가 상승보다 더 내려간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끝까지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선행 지표로 많이 쓰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볼 줄 알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일은 없겠죠. 물론 저때 내가 물건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산의 크기는 엄청 커졌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행해서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지표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게 유동성 말씀드립니다. 저희 그 금토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가공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 유동성, 공급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먼저 유동성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 돈이 풀려야지 그 돈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디든 투자 세계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그 투자 그 유동성이 내가 하려고 하는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조금 시차가 있긴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글로벌하게 그 시대가 빨라져 가지고 시차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이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정점을 찍습니다. 한 예전에는 한 1년 반에서 2 년이 걸렸다고 하면 한국에서 돌아오는 게 근데 지금은 한 6 개월 차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미국의 지표로 이렇게 올라간 걸 본다고 한다면 '아 우리나라도 저렇게 따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말 놀랍게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이 시기, 이 시기만 빼고 거의 흐름이 비슷하게 갔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셔야지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꼬꾸라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올라가요. 여기서 아시는 게 우리나라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만 경제 위기다. 그런데 미국 경제 위기는 전 세계의 경제 위기다. 역시 우리는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치하지 않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흐름이 비슷하다. 그래서 경제 위기만 뺀다고 한다면 이렇게 흐름이 비슷하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겠습니다. 주택 가격 지수고요. 이거는 손표망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선진국들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지표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호주, 뭐 미국, 일본 지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서 아직 유동성이 좀 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꼭지를 들긴 했지만 중국과 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중국이 공통점이 있어요. 호주는 이게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갔죠. 왜? 중국 사람들이 호주에서 지금 많이 사거든. 공산주의 나라들은 여기서도 체포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를 지금은 어느 정도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자들은 다른 나라의 땅을 사는데 다른 나라의 땅을 사는 순위 중에 호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켠에는 그 중국 사람들이 호주 땅을 깜값을 많이 올려놨다. 똑같은 케이스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급등 왔죠. 제주도. 근데 그분들이 떠나고 그 자리는 허한 마음만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랍니다. 미국, 일본도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 중국의 공통점은 나라에서 부동산으로 걷는 세금이 굉장히 비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체 GDP에서 부동산으로 그 차지하는 비율이 20에서 30%고요. 중국은 더 높습니다. 30% 이상인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즉
경제 부흥을 부동산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경제 부흥을 시킨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에서는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서울 집값은 막연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유동성을 풀고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 집값은 못 잡겠고 막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고비가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또는 미국의 그 추이를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얘가 선행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조금 긍정적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 사이에 갑자기 우리가 코로나19가 올 줄 몰랐잖아요. 이런 경제 위기가 중간에 딱 와가지고 그래프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런 심각한 일이 생기면 또 바뀌긴 해요. 또 24년 11월에 가장 큰 그 행사가 있죠. 미국?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냐, 또 누가 되냐에 따라서 한번 흔들리긴 할 겁니다. 그래도 저는 앞으로의 방향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그 기준금리를 안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렇게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횡보하는 듯 보이지만 금액이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도 지금 신규 주택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주택을 사야 되겠다. 거기도 신규 주택 되게 좋아하잖아요. 원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 번 집에 들어가면은 나올 일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했는데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거 면적이 꽤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하게 출근하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코로나 때 한번 재택근무를 했더니 할만하네? 라고 하고 기업에서도 이런 매달 이런 월세라든가 상가 그거 안 내도 되니까 이게 이득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오히려 상가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요인도 있어가지고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주택 가격이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동성 추이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했다가 꼬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 포인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까 말씀드렸게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런 자료를 복합적으로 그것도 많이 말고 몇 개만 보다 본다면 어떤 확률이 더 높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유동성과 K실러 주택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이게 지금 미국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 지금 물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많이 풀렸겠죠. 이때가 코로나 시기에 유동성을 미국이 그때 헬리콥터 머니라고 했죠.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그렇더니 이 구간에 원래는 물가가 1년에 5% 정도가 늘어나야 된다고 한다면 이때 한 20에서 30%가 훅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의 엄청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이 시장에 주택 가격도 늘었지만 여전히 지금 금리가 5.5인 지금 상황에서도 유동성이 아직 덜 풀린 상황에서도 주택 가격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요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택근무라든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요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미국에서도 가장 큰 일이 있었죠. 서브프라임 커피 쿠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브프라임 있죠. 이때 이렇게 유동성과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증조 현상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사람들은 이때 잡아요. 집값이 무한히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개 데이터만 봐도 이렇게 볼록하게 되고 정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거 데이터를 본다고 한다면 이 정도면 좀 위험수인데? 라고 판단을 하고 적어도 꼭지는 안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거품 모양으로 생겨납니다. 유동성보다 주택의 가격 지수가 더
훨씬 넘어버리는 거죠. 이때 민간 모기지를 사람들이 사가지고 주택을 엄청 짓기 시작하고 미국에서 엄청 그것도 많이 수요를 샀다가 이게 지금 신용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거품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그 금융 위기로 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위기는 전 세계 위기다. 뒤에서 저희 그 대한민국의 그 데이터도 한국의 데이터도 보시겠지만 똑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쑥쑥쑥 올라갔는데 유동성만큼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뒤에 그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똑같죠. 볼록 거품 있어요. 이때 거품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거품이 한 번 더 생겨납니다. 근데 저번에 금토린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거 있죠. 이때는 뭐 노란 우산, 뭐 파란 우산 찢어진 주택까지 다 올랐다. 이때 이 시기였는데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건 이후로 민간 모기지, 민간 신용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민간에게 더 이상의 신용을 주도하지 않게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거품 경험하고 다시 한 번 또 거품을 경험했다. 이렇게라고 보시는데 이게 조금 달랐을 뿐이지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우선 내가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보는지 안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위험한 시기는 선행으로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때 너도 나도 진짜 그 지방의 시골 아파트도 다 오르던 시기 이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시골인데 우리 옆집은 10년 차에 1,000만 원 올랐더라고요. 제가 주거 지역을 잘못 선택했나 봅니다. 심지어 전셋값도 1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거주에 깔고 있는 돈은 굉장히 적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의 꼭지가 지금 유동성에 비해서 밑으로 내려갔죠. 우리나라도 금리를 3.5로 그 올린 상태로 계속 보합 중이지만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풀었어요. 뭘로? 뭐 특례 보금자리 막 이런 식으로 금리를 낮춘 이런 상품들을 하면서 이렇게 풀렸고 그 다음에 금리가 3.5로 정점을 찍고 계속 보합을 가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꼭진가 보다. 금리가 이제 내릴 일밖에 없나 보다. 사람들은 금리가 이렇게 오를 때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이때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금리가 가다가 옆으로 보합을 가면 이제 끝인가? 이제 움직일까?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때 시장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비해서 이게 지금 주택 가격 지수가 내려갔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미국 10대 도시와 서울 강남을 비교해 봤을 때 둘 다 치솟고 있습니다. 왜 강남, 뭐 미국 10대 도시도 그렇고 왜 강남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서울이 지금 미친 듯이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서울도 안 오른 곳이 있어요. 급지가 조금 아직 덜 찬 곳이 있는데 특히 강남이라든가 강남 그 상구라든지 아니면 마용성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이 중심이 많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과 일치하시는 분한테 커피 쿠폰 드릴게요. 싸서? 엄청 부럽다. 강남이 싸다니. 응? 그래, 똘똘한 한 채 안정자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저도 강남을 원하지만 40억을 주고 강남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곳은 자기들만의 리그예요. 이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대출을 받더라도 지금 그 주택자금 대출 그 옥세는 그런 그 정책이 나왔잖아요. 뭐 그러다음에 스트레스 DSR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들 우리 서민들을 좀 힘들게 하고는 있는데 그 힘듦은 오롯이 우리 서민들의 몫입니다. 그들은 주택담보대출 안 받아도 돼요. 그게 내 통장에 40억, 50억 있어. 그런 사람도 있겠는데 대출을 굳이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서 역으로 계산해. 이제 스트레스 DSR도 이렇게 억제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주택을 구매할 수가 없겠구나. 대출도 쪼여오는데 내가 어떻게 주택을 사겠어? 라고 하는데 약간의 각도를 틀어서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주택밖에 없을까요? 이건 녹화 안 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10대 도시랑 서울 강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 그 나라 내에서도 여기가 먼저 오르면 형님이 오르면 어떤다? 동생이 오른다. 강남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마용성, 용산도 형님이긴 하지만 제가 설명할 마포구도 와, 세상에 이런 데가 집값이 올랐어? 성산동에 저기 지상철 있는데 끝자락에 진짜 매매도 가격이 오른 적이 없던 제가 그렇게 임장을 가서도 그 아파트가 있는지조차도 잘 몰랐던 그곳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가격을 확인했더니 종고점을 뚫었더라고요. 와, 여기까지 금액이 들어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가 30평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7억대였어요. 마포에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셨죠? 마포가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가격이. 음, 마포가 공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언 뉴타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아직도 투자 기회가 있는 곳이 마포입니다. 이렇게 한국 금리, 미국 금리 이렇게 올리시면 오늘 이런 한번 부동산 경제에서 그 강의를 들으시면 그냥 마스터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미국은 끝도 없이 금리를 올리다가 5.5로 계속 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던 거는 미국은 GDP로 봤었을 때 굉장히 안정된 돈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 유동성을 헬리콥터로 막 뿌렸어. 머니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따라갔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이 났을까요? 아이고, 나는 이제 이 나라에서 못 살겠네.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야,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적당한 선에서 올리자라고 하고 이쪽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적정 수준까지 올라가고 지금 향후 우리는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지표 정리하겠습니다. 집값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동성. 그러면 우리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오른데 금리가 직접적이진 않고 그게 이렇게 여기에서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러면은 금리를 내리면 올라가죠. 대표적인 가까운 애가 어디에 있죠? 코로나 때. 그때 금리 엄청 내렸죠. 0.5%였나? 라고 했는데 그때 엄청 돈이 풀렸잖아요. 라고 한다면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하거나 투자 공부를 할 때 금리를 그렇게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한국의 지금 금리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유동성은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계속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에는 공급 부족이고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공급 부족이지만 정책상 지금 다주택자의 발을 묶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지방까지 못 갔을 뿐이지 분명히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면 그 다음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여기까지만 들으니까 내가 오늘 부동산 강의를 들어왔는지 경제 강의를 듣고 왔는지 좀 헷갈리실 텐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금리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물가가 올랐는지. 지금 한국은행에 가시면 기준금리가 3.5고 물가 안정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2.0이에요. 2.0은 2.0으로 유지했더니 나라가 안정적이더라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여기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때마다
지금 한번 흔들렸죠. 2% 위로 올라가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나라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가 잡으려고. 우리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안정적인 물가 안정 그 2% 이하로 지내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 산이 엄청 높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고 계속 그 뒤는 지금 올라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는 그 우리가 그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 지수가 물가 안정 목표 나라에서 정한 이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2%로 내려가야지 나라에서 그래 이제 물가 잡을 필요 없으니까 금리 좀 내려볼까라고 하는 검토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마지막 요소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파산 건수랑 실업률이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실업률이 높으면 금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내리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올라가면은 미국에서도 금리에 대해서 인하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즘에 뉴스에 그런 말이 많아요. 미국 그 실업률 장난 아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만 딱 확대했어. 여기만 딱 확대했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굴곡이 많아져요. 실제로 내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근데 과거에서부터 본다면 그렇게 실업률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같이 보시면은 참고되는 자료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금리를 볼 때 중요한 게 FOMC에서 발표하는 게 있죠. 내가 그럼 금리를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게 시카고 금리 선물 거래소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물 거래인데 금리로 선물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선물 거래할 때 베팅을 해요. 24년 9월 18일 날 FOMC에서 이게 발표가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55%로 파란색이 가장 많은 베팅을 한 숫자입니다. 투자자들이 베팅한 거예요. 여기에서 50% 동결할 거다. 나가 지금 55%, 40%, 45% 박빙이죠. 그러니까는 그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는 정말 비슷해. 자이언트 스텝 막 올렸는데 온화하게 이렇게 내릴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보시고 그럼 금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게 어떻게 들어올까? 금리가 내려지면 서서히 유동성도 더 풀리게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마지막으로 위험 지수입니다. GDP 대비해서 얼마나 부채율이 그러니까 기업과 일반 개인이 부채율이 높은지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2% 미만은 정상이라는 거고 2에서 10%는 주의, 그다음에 10% 이상은 경고인데 우리나라는 좀 경고가 많습니다. 조금 화끈한 나라죠. 막그 굴곡이 너무 심해요. 라고 한다면 미국을 보시면은 이게 계속 안정권 뭐 주의도 있지만 그 10% 이상을 넘어간 구간이 여기 한 구간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어디다? 서브프라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때 갭이 크다는 거는 여기 볼록 튀어나온다는 건 뭘까요? 우리나라가 GDP, 그러니까 총 국내 생산이죠. 돈 벌어오는 거에 비해서 대출을 너무 많이 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위험 요소 중에 하나겠죠. 이러면 정부에서도 정책을 강력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지표들 보시면 한참 10% 이상 경고로 가다가 지금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 10% 이상 경고를 받은 나라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없는데 우리가 좀 탑에 속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요소에는 유동성,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이 있고요. 유동성, 즉 돈이 풀려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디든 투자 세계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 유동성을 풀리기 위해서는 금리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금리 인하에는 또 물가가 안정이 돼야지 금리 인하가 됩니다.
지금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미국 실업률 등이 높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IS 그 갭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모든 요소가 충족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는 위험 요소, 그러니까 대출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이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